우리 공연 예술계 보다 좁혀 말씀드리면 창작 뮤지컬 분야에서 정말 전 세계적인 대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거 과장된 거 아니냐? 지금 시청자분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절대 과장된 게 아닙니다. 미국의 뉴욕 브로드웨이에 진출한 우리나라의 토종 창작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이 미국의 연극 뮤지컬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이죠. 이 공연계의 아카데미상으로 불리는 토니상에서 작품상, 연출상을 비롯해서 6관왕에 오른 겁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2020년 미국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 작품상, 감독상 등을 휩쓸어서 전 세계를 경악시켰던 그런 일이 지금 뮤지컬계에서 재현이 된 겁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은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전 미국 뉴욕 라디오시티 뮤지컬에서 진행된 제78회 토니상 시상식에서 이 뮤지컬 부문의 최고 권위인 작품상을 비롯해서 남우주연상, 극본상, 연출상, 음악상, 그리고 최우수 무대 디자인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1947년 시작된 토니상은요, 이 미국 연극 뮤지컬계의 가장 권위 있는 상입니다. 이 공연계의 아카데미상이라고 불릴 정도로 권위를 갖고 있는데요. 어쩌면 해피엔딩은 이런 토니상 시상식에서 이 뮤지컬 부문 작품상을 비롯해서 연출상, 각본상, 음악상, 편곡상, 무대 디자인상 등 총 10개 부문의 후보에 올라서 진작부터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 공연계의 화제가 됐었습니다. 이 중 이 본 시상식을 앞두고 진행된 이 사전 시상식에서 극본상, 음악상, 무대 디자인상을 수상을 하면서 3관왕을 달성을 했고요. 이후 이 본 시상식에서 연출상, 남우주연상에 이어서 이 가장 중요한 상이라고 할 수 있는 작품상까지 수상을 하면서 이 어쩌면 해피엔딩은 한국 토종 뮤지컬 최초로 토니상 6관왕을 달성했습니다. 한국 뮤지컬이 토니상에서 수상한 건 지난해 위대한 개츠비에 이어 두 번째지만 그 내용은 크게 다릅니다.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위대한 개츠비는 지난해 제77회 토니상에서 린다 조가 의상 디자인상을 받았는데요. 이 린다 조가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토니상에서 한국의 뮤지컬이 트로피를 들어올린 것도 큰 사건인데요. 특히 주목할 점은 미국 작곡가 윈 애런슨과 공동으로 극본상과 음악상을 수상한 박천유 작가인데요. 이 박 작가는 한국 창작자 최초로 토니상 수상자가 되면서 새 역사를 썼고요. 박 작가는 현지 매체에 울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면서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박천유 작가의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I think our first inspiration or our intention was to write, a very honest story about love and life and relationship, which is essentially also a boy meets a girl story. We want it to be a classic love story without any hidden gimmicks or something.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은요,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시상식 전에 여러 상을 휩쓸었던 것처럼요, 이 토니상으로 향하는 길에서 여러 청신호가 이미 보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네, 어쩌면 해피엔딩은요, 이미 미국 뮤지컬계 주요 상을 석권하면서 브로드웨이에서 파란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앞서 한국 영화 기생충이 2020년 아카데미 시상식 전에 크리틱스 초이스 어워즈, 미국 배우조합상 등을 휩쓸었던 것처럼 어쩌면 해피엔딩 역시 청신호를 보였는데요. 지난 2일 69회 드라마 데스크 어워즈에서 뮤지컬 부문 작품상, 연출상, 음악상, 작사상, 극본상, 무대 디자인상까지 차지하면서 6관왕에 올랐고요. 드라마 리그 어워즈와 외부 비평가협회상에서도 상을 휩쓸면서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에미상 수상,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상 수상에 이어 K컬처의 새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어쩌면 해피엔딩은 한국의 미래를 배경으로 인간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로봇 올리버와 클레어가 사랑에 빠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창작 뮤지컬입니다. 보신 것처럼 이 한국인인 박천유 작가와 윌 애런슨 작곡가가 뭉쳐서 2016년 국내에서 초연이 됐고요. 지난해 11월 뉴욕 맨해튼 벨라스코 극장에서 정식 개막하며 브로드웨이에 진출을 했습니다. 미국 공연 전문 사이트 플레이빌에 따르면 이 프리뷰 기간에 어쩌면 해피엔딩의 이 티켓 매출은 30만 달러를 밑돌았지만 개막 첫 주에 46만 달러, 둘째 주에는 59만 달러로 급상승했고요. 최근에는 100만 달러를 넘겼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자 평균 좌석 점유율이 93.31%까지 치솟으면서
이 천석 규모 대극장에서 공연을 하고 있음에도 빈좌석을 찾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소극장에서 출발한 창작 뮤지컬이 더군다나 미국의 브로드웨이에서 살아남는 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를 위해서 어쩌다 해피엔딩 정말 치밀하게 글로벌 진출을 준비해왔다고 합니다. 네, 어쩌면 해피엔딩의 시작은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민간 비영리 문화재단인 우란문화재단의 기획으로 만들어져서 2015년 시범 공연을 거쳤고 2016년 12월 약 300석 규모의 대학로 소극장에서 초연을 했는데요. 이후 국내에서 빠르게 입지를 굳히고 일찍이 글로벌 진출을 모색해왔습니다. 이후 미국 뉴욕에서 낭독회 형식의 쇼케이스를 개최하면서 어쩌다 해피엔딩은 일찍부터 해외 무대 진출을 모색해왔습니다. 이 쇼케이스 자리를 통해서 브로드웨이의 큰손 제프리 리처드의 눈에 띄면서 이 브로드웨이 공연 계약을 맺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제프리 리처드는요, 토니상을 8번 받은 유명 프로듀서입니다. 이후 에미상과 골든글로브상을 받은 배우 데런 크리스가 주연 배우로 합류하면서 흥행의 청신호가 켜졌는데요. 스타 창작진과 배우들을 통해서 현지 팬들의 진입 장벽이 낮아진 셈입니다. 또 브로드웨이 공연에서는 일부 곡을 대체하면서 신파 분위기를 덜어내 철저히 현지화시킨 점도 눈에 띄었는데요. 지혜원 경희대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는 영리한 현지화 작업을 거쳐 영미권 관객이 봐도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의 정서적인 거리감을 만들어냈다고 평가했습니다. 저희 기자가 말씀드린 나무 주연 데런 크리스라는 배우, 이 배우가 이번 토니상에서 뮤지컬 나무 주연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크리스로서도 정말 개인적으로 큰 영광과 명예가 아닐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박천유 작가, 지금 각본상 아까 음악상도 받았고요. 박천유 작가에 대해서 아마 시청자분들 좀 생소하실 겁니다. 박 작가는 동국대학교의 국어국문학과를 나와서 뉴욕대에서 시각예술과 석사를 받은 그런 인물입니다. 뮤지컬 작가, 그다음에 작사가로 활동을 해왔는데 이번에 이렇게 큰 성과를 거둔 겁니다. 한국 뮤지컬이 미국의 브로드웨이에 진출한 거 이번이 사실 처음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간에 이렇다 할 상업적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던 게 또 엄연한 현실이었습니다. 네, 과거 1997년 명성황후가 우리 창작 뮤지컬 최초로 링컨 센터 무대에 올랐었고요. 지난 2011년엔 안중근 의사의 삶을 다룬 영웅이 단기 공연으로 현지 관객을 만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작품 모두 우리 역사적 사건을 다룬 작품이란 점에서 이 소재적인 한계에 부딪히며 장기 공연이나 상업적 성공엔 이르지 못했는데요. 신춘수 오디컴퍼니 대표가 한국인으로서 처음 브로드웨이 뮤지컬의 책임 프로듀서로 참여해서 무대에 올린 할로 이프야 히어미나 닥터 지바고도 흥행 저조로 조기 종영했습니다. 다만 최근엔 창작 단계에서부터 해외 진출을 염두에 둔 작품들이 등장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